자, 봅시다. 자, 부정 표현하고 여기에 지금 없지만 내용은 없지만 인용 표현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할 건데 사실 요 두 개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아마 한 20분? 2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부정 표현과 인용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것까지 하면은 일단 문법은 끝이 나요. 알겠죠? 그래서 문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휘도 했고 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요거까지 들어가고 어휘 부분은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번에 했듯이 그런 식으로 분석한 내용은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 뭐 문법 요소 부분은 솔직히 교과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론을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참고로 솔직히 조금 고민되는 부분은 사실 부정 표현은 이번에 교과서에 안 실렸어요. 개정 교과에. 근데 인용 표현만 실려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문법 요소하면 부정 표현하고 인용 표현까지 다 포함이 되기는 하니까 이번 시간에 부정 표현, 인용 표현 간단하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부정 표현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개념. 어떤 사실이나 생각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은 부정 표현이라고 하죠. 밑줄 쳐놔야 되겠죠. 자, 부정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기준은 조금 두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부정 표현의 종류를 나누면 그냥 간단하게 나누면 목부정문과 안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알겠어? 근데 요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그 숙제를 못했다. 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선생님, 저 숙제를 못했어요.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안 넘겨야 돼. 어. 뭐 어떤 어. 다른 영향 때문에. 그치. 못의 의미는 바로 핵심은 그겁니다. 자, 그쵸. 못 부정문 동그라미 쳐놓고, 그죠? 자, 옆에 능력 부정 밑줄 칩시다. 그죠? 즉,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못 부정문과 안 부정문이 있는데, 못 부정문은 다른 말로 우리가 능력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이 말은 이꼴 바로 뭐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뭡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못 부정문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 적어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목부정문은 자 밑에 밑줄도 쳐놓읍시다. 바로 뭐다? 화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나 상황, 여건 등으로 인해 일어나지 못함. 그렇죠?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목부정문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목부정문은 부정부사 못을 쓰든지, 그렇죠? 혹은 보조용은 못하다를 사용을 합니다. 뭐뭐지 못하다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반면에 안부정문. 자, 선생님, 저는 숙제를 안 했어요. 무슨 뜻이야? 안 하고. 그치, 하기 싫었다는 거잖아. 그치? 자, 역시 안부정문 동그라미 치고 의지부정 밑줄 칩시다. 그쵸? 자, 여기서 안부정문의 기본 의미는 그쵸? 의지부정입니다. 일단 이건 기본적인 의미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의지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그쵸? 바로 얘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은 있다 없다. 여건은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숙제를 안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 되겠지, 그치? 그렇죠? 숙제를 못 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안 해도 안 해와도, 그죠?
그지? 그래서 안부정문은 기본적으로는 의지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비가 안 온다. 그치? 자,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오늘은 비가 안 온다. 비. 그치? 비가 주어잖아. 그치? 비는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치? 얘는 의지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오늘은 비가 안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부정한다? 바로 비가 온다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부정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밑줄 시작 단순 부정도 있다는 거죠. 자, 단순 부정은 다른 말로는 옆에다 가로 열고 이 각다 표시하고 다른 말로는 사실 부정이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을 부정한다라고 해서 사실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부정문 혹은 못 부정문 이렇게 사용하고 안 부정문은 부정부사 안 또는 보조용은 뭐뭐지 않다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자, 부정문은 이제 유형별로 나누면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을 나눠요. 알겠죠? 긴 부정문은 말 그대로 긴 부정문 밑줄 쳐놓고 얘는 보조용언 뭐뭐지 않다, 뭐뭐지 못하다 요걸 사용합니다. 알겠죠? 앞에 다른 용언이 꼭 와야 돼요. 무슨 먹지 않다, 먹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다른 용언에다가 어미 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않다, 못하다 요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짧은 부정문은 자 짧은 부정문 밑줄 쳐놓고 얘는 바로 뭐다? 부정부사 안, 못 요거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은 이렇게 짧게 부정부사 한 글자짜리 부사를 쓰느냐 아니면은 긴 보조용어를 쓰느냐 요게 이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둘 거는 부정문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안 부정문 같은 경우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밑에 보면 부정문의 중의성을 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안 부정문의 경우는 그 부정의 범위가 모호해서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문을 봅시다. 진수가 밥을 안 먹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안이 무엇을 부정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알겠죠? 자, 밑에 의미를 보면 주어를 부정하면 진수를 부정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바로 무슨 의미가 된다? 밥을 먹은 사람은 진수가 아니라는 의미가 돼버린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거 누가 먹었어? 너야, 진수야. 이렇게 했을 때 진수가 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 반대로 목적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밥을 부정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뭐다? 진수가 먹기는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이 밥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서술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먹었다는 서술어를 부정하면 바로 뭐다? 진수는 밥을 가지고 있지만 먹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도시락을 싸갔는데 안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뭘 부정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알겠죠? 서술어의 제약까지는 이상고는 볼 필요가 없기는 해요. 알겠죠? 여기에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은 자, 우리 국어에서는 부정문의 해석으로 인정해주는 건 방금 했었던 안 부정문하고 못 부정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부정의 의미를 가져도 부정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없다. 이것도 부정문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아니다도 부정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학생회장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치? 이 문장도 부정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꼭 잘 알아둬야 돼요. 우리 국어에서 부정문은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부정문에서 한 개만 더 한다면은 자, 바로 부정문의 옆에 하나 밑에다 적어 놓읍시다. 바로 부정문의 명령 청유형. 자, 부정문이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이때는 뭘 쓴다? 바로 말다 부정문을 사용을 합니다. 요거까지만 부정문으로 인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명령형이 되면은 그렇죠? 뭐뭐지 말아라. 그렇죠? 혹은 명어지 마라.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청유형이 되면은 뭐뭐지 말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핵심으로 딱 다루는 게 있죠. 바로 말다 부정문은 짧은 부정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먹어라 이런 말 안 되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말과 부정문은 오직 긴 부정문만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말의 부정표현은 요게 끝입니다. 정말 쉽죠?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제 인용 표현은 선생님이 여기다 안 집어넣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용 표현은 이제 인용절이라고 해서 그 문장 그 구조 이거 할 때 이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여기 문법 요소에 인용 표현을 집어넣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필기를 하나 해두도록 합시다. 빈 공간에 해도 되고 포스트 있어도 돼요. 알겠죠? 그건 편한 대로 합시다. 자, 근데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인용 표현을 보게 되면은 자, 먼저 개념. 그쵸? 자, 개념은 바로 뭐다? 문장 소개. 그쵸?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여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인용 표현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인용 표현의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인용 표현은 첫째, 직접 인용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물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서술형 없이 그렇죠? 그냥 이제 문장에서 직접 인용이나 간접 인용이나 구분만 한다면은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따옴표예요. 알겠습니까? 직접 인용은 무조건 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근데 간접 인용은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선지에서 무슨 설명을 통해서 선택을 한다든지 서술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그치? 문법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따옴표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뭘 사용하느냐? 바로 직접 인용을 했을 때는 바로 직접 인용 조사 뭐뭐라고 요거를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할아버지께서 나도 그렇죠? 나도 오래 살 거야. 라고 하셨다. 자, 이런 문제 있다고 봅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할아버지께서 한 말은 뭡니까? 나도 그렇지. 나도 오래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인용을 했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인용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듯이 일단 따옴표를 썼어요. 그지? 그리고 핵심적으로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뭐다? 직접 인용 조사인 라고를 썼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직접 인용이 있으면 당연히 간접 인용도 있다는 거죠. 간접 인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따옴표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따옴표를 쓰지 않고 자, 여기서는 바로 간접
인용 조사 뭐뭐고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똑같은 문장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아버지께서 그렇죠? 자신도 오래 살 거라고 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일부러 이 문장을 예문을 쓴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인용한 내용은 뭐야? 자신도 오래 살 거까지가 아니라 살 거라. 이것까지가 문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할아버지가 한 말인 겁니다. 알겠죠? 어미와 조사의 가장 큰 차이는 조사는 생략해도 말이 되지만 어미는 생략하면 말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도 오래 살 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살 거라까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라 여기에 이제 간접 인용 조사인 고가 붙은 겁니다. 올해 농사는 풍년이라 이래야지 말 되죠. 올해 농사는 풍년이 하면 말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풍년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면 간접 인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은 이렇게 인용 조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은 라고를 쓰고 간접 인용은 고를 쓰죠. 여기서 한 단계 조금만 더 올린다면 알겠지? 자, 여기서 직접 인용문에서 1인칭 주어가 1인칭 대명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간접 인용문으로 바뀌면 어떻게? 우리가 영어 시간에 얘기하는 제귀 대명사로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인용문이 어렵게 나오면 요게 나오는데 아마 이상고에서는 여기까지는 건들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장 직접 인용문에는 문장 속에 이제 직접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라서 1인칭 대명사를 쓸 수가 있지만 간접 인용문에서는 1인칭 대명사를 쓸 수가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가를 다시 얘기해주는 제기대명사를 이렇게 사용을 바꿔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미를 변화시켜줘야 된다는 거, 내용 형태를 변화시켜준다는 거. 요거까지만 알면 인용문도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말 쉽죠? 그렇죠?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알겠습니까?